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브루클린 네츠와 LA 레이커스의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드의 또 손익,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 트레이드 평점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자,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네, 샴즈의 보도대로 브루클린 네츠가 레이커스로부터 디앤젤러 러셀, 맥스웰 루이스, 그리고 2라운드 픽 3장을 받고요. 2027년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도리안 피니 스미스, 그리고 쉐이크 밀튼을 데려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레이커스의 트레이드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커스는 트레이드에 1라운드 픽보다는 2라운드 픽 쓰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소규모의 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픽을 쓰지 않고 1라운드 픽을 쓰지 않고 도리안 피니 스미스, 쉐이크 밀튼, 자, 이 두 명의 좋은 롤플레이어를 데려온 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브루클린 입장에서도 도리안 피니 스미스의 가격을 이제 스스로 냉정하게 매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캠 존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리안 피니 스미스로는 더 이상 1라운드 픽을 많이 뜯어오는 거는 불가능해졌고, 한때 1라운드 픽 2장까지 원했습니다만 1라운드 픽 1장도 쉽지 않다는 걸 본인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빠르게 도리안 피니 스미스와 쉐이크 밀튼을 트레이드했습니다. 자, 레이커스의 선택은 저는 아주 영리하고 탁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트레이드로 세컨드 에이프런까지 3.5mm 여유가 생겼어요. 오프시즌 때 레이커스가 맥스 크리스티와 빠르게 계약 맺고 셀러리 계산 잘못하고 어쨌든 엄청나게 일처리를 잘못했었죠. 그런데 이 세컨드 에이프런까지 진짜 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금액에 여유가 더 생겼습니다. 3.5mm니까 훨씬 많이 절감이 된 거죠. 그리고 사치세도 11.2mm나 깎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전력은 보강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선수는 더 늘었고, 왜냐면 맥스웰 루이스는 사실상 아웃 상태니까. 그런데 DFS와 쉐이크 밀튼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세컨드 에이프런까지 여유가 생기고 사치세는 절감하고 로스터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거는 사실 미드 시즌 트레이드 치고는 정말 성공적인 거죠. 자, 일단 레이커스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성장을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게이브 빈센트의 활약이 워낙 좋았죠. 그 덕분에 디러셀을 트레이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디러셀은 지난 시즌에도 계속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결국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 디러셀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벤치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가 성장했고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달튼 커넥트라는 백코트 자원도 있고, 빈센트가 지난 시즌에 거의 못 뛰었지만 올 시즌은 서서히 또 폼을 끌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디러셀을 내보내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러셀과 맥스웰 루이스가 떠난 대신에 도리안 피니 스미스와 쉐이크 밀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핵심 로테이션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는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사실상 아웃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2대1 트레이드나 혹은 3대1 트레이드, 크리스찬 우드, 그 다음에 또 제라드 밴더빌트, 여기에다가 만약에 조금 더 판을 키우자고 한다면 하치무라까지 이렇게 3명을 주고 1명을 데려오면 당연히 로테이션이 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 14인 로스터는 채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러셀과 맥스웰 루이스를 내보내고 도리안 피니스와 쉐이크 밀튼을 데려왔다는 건 충분히 후속 트레이드에 대한 생각도, 저는 구상도 충분히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와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전체적으로 사치세는 내리고 그 다음에 로스터는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후속 트레이드에 대한 방안까지 완벽하게 구축한 트레이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브루클린 네츠는 왜 이 트레이드를 단행했을까요? 자, 일단 브루클린 네츠는 데니 슈러더를 내보내면서도 2라운드 픽 2장을 더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드래프트 픽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가 향후 7년간 행사할 수 있는 드래프트 픽이 총 31장입니다. 엄청나죠? 1라운드 픽 15장, 2라운드 픽 무려 16장.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래 자산을 쌓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디러셀은 제한될 역할에 그쳤던 레이커스를 떠나서 브루클린에 합류한 것에 대해서 들떠있다는 소식인데, 사실은 디러셀이 2019년에 브루클린 네츠 소속으로 올스타전에도 출전했었고, 그 당시에 브루클린 네츠에서 디러셀은 최전성기였습니다. 그쵸? 그때 제러드 알렌은 애기였고, 그때 제러드 더들리 있었고, 그리고 또 캐리스 르버트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과 함께 신명나는 농구를 했었죠. 벤치에서 킹캉 좀 추고, 또 디러셀은 브루클린 네츠에서 뛰어봤었기 때문에 전혀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어색하거나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브루클린 또한 디러셀을 바이아웃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본인들이 또 배출한 올스타 출신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1+1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연건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베테랑으로 또 싸게 연장 계약 맺고, 만약에 정 안 되면 또 셀러리 필러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도 굳이 디러셀과 인연을 그냥 뭐 단절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브루클린 네츠 진짜 픽 부자입니다. 1라운드 픽 15장, 2라운드 픽 16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캠 존슨이나 혹은 닉 클렉선 완전 막 같잖아요. 캠 존슨, 닉 클렉선, 그 다음에 또 만기 계약이면 벤 시먼스 이런 선수들을 또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픽을 또 받아올지도 아주 궁금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캠 존슨도 올 시즌 내에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른 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두 번은 올랐다. 왜냐하면 1라운드 픽을 쓰지 않고 도리안 피니스미스와 밀튼을 데려온 그 딜에 놀랐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빅맨 자원인 발렌슈나스, 또 메인 볼핸들러인 말콤 브럭던이 아닌 도리안 피니스미스를 먼저 데려온 부분에 대해서 놀랐다고 해요. 여기에 1라운드 픽까지 쓰질 않았으니 뭐 워낙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바비 막스가 정리한 레이커스의 로스터와 트레이드 에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팅 5는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 르브론 제임스, 루이 하치무라, 앤서니 데이비스고요. 자, 그리고 백업은 게일 빈센트, 쉐이크 밀튼, 달튼 크랙트, 그리고 젤러 후드 시피노, 브로니 제임스. 여기에 캠 레디시, 도리안 피니스미스, 밴더빌트, 크리스찬 우드, 잭슨 헤이즈까지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 페널티 자체도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세컨 에이프런까지 3.5mm 여유가 있습니다. 자, 드래프트 에셋을 한번 살펴보면 2007년은 1번부터 4번 픽까지 보호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2030년, 203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2라운드 픽은 총 2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래프트 픽 가운데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자산은 최대 3장입니다. 왜냐하면 연달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7년, 근데 1에서 4픽 보호고, 2009년, 그리고 2031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커스가 지금 괜찮은데 분위기?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승부수 띄우자 라고 했을 때 하치무라, 그 다음에 뭐 크리스찬 우드, 그리고 밴더빌트의 계약이 좀 크잖아요. 그래도 백업 가운데 여기에다가 뭐 빈센트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픽을 함께 쓰면 좋은 선수 하나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쵸? 4대1까지는 무리더라도, 왜냐하면 14명을 채워야 되니까 3대1 정도로 했을 때 드래프트 픽만 끼운다면 충분히 좋은 선수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레이커스는 후속 딜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한번 트레이드 평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별 5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라운드 픽 안 썼죠. 그 다음에 도리언 피니스미스를 데려옴으로써 가장 레이커스에게 필요했던 빅 윙 포지션이 생겼습니다. 하치무라는 빅 윙이지만 디펜스가 안 되잖아요. 도리언 피니스미스는 3&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3점 성공률 43%, 커리어 하이입니다. 물론 레이커스 와서 디버프를 받을 수도 있죠. 레이커스 와서 성공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수비를 잘하고 기력지가 긴 선수가 3점을 이렇게 잘 쏜다는 것 자체가 미드 시즌 트레이드로 영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 도리언 피니스미스를 데려왔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강가되는 부분이 바로 쉐이크 밀튼이죠. 밀튼도 메인 볼핸들러로 쓰기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세컨더리 볼핸들러 혹은 벤치 득점원, 물론 필라델피아 시절에 받았던 그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벤치에서 7점, 8점, 9점 올려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디앤젤로 러셀과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볼핸들러 나갔는데 그 자리에 또 세컨 볼핸들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전력에 큰 흔들림이 없는 딜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벤치는 더 강해졌고, 게이브 빈센트 혼자서 뭐 3&D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 밀튼은 빈센트보다 사이즈도 크고 체구도 더 큽니다. 상대 2번, 3번까지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밀튼을 데려온 것도 크다. 그런데 세컨 에이프런 아래쪽으로 훨씬 내려가게 됐고, 그 다음에 텍스 페널티 줄이고 여기에 추후 트레이드까지 도모했다는 점, 14인 로스터를 최소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레이커스는 더할 나위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별점 4개를 주고 싶은데, 일단 도리안 피니스미스를 적기에 팔 수 있는 기회는 놓쳤습니다. 물론 디러셀 받아왔고 그 다음에 2라운드 픽도 받아왔지만 조금은 그 파는 타이밍이 아쉽지 않았나. 물론
더 늦어졌더라면 더 가치는 떨어졌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그리고 도리언 피니스미스를 처음에 브루클린 네츠가 판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는 1라운드 픽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받아왔던 건 지금 2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더라도 그래도 브루클린 네츠가 리빌딩을 위한 굉장히 그 일 처리 자체는 빠르다. 슈로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초기 협상하자마자 바로 팔았죠. 그 다음에 도리언 피니스미스, 이 다음 수순이었는데 멤피스 그리즐리스도 브루클린 네츠에게 조건을 제안했었습니다만 1라운드 픽이 굉장히 조건이 빡센 보호 픽이었고요. 그리고 레이커스의 조건까지 따졌는데 이 경쟁을 붙을수록 도리언 피니스미스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시기가 조금 아쉬울 따름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그나마 또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들이 직접 배출했었던 올스타를 다시 데려오는 그런 약간의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아예 별점을 또 낮게 매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브루클린 네츠와 레이커스의 트레이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트레이드로 레이커스는 후속 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앤서니 데이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빅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러셀이 나가고 밀튼이 들어왔지만 서로 뭐 볼핸들러에 대한 그 개념 자체는 다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핸들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나스 발렌슈나스와 말콤 브록던 둘을 한꺼번에 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두 명이 들어온다면 아주 레이커스의 전력은 물샐 틈 없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뭐 앞에 찍었던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무한 참사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또 우리 조코피TV 구독자분들도 또 함께 아파하고 또 슬퍼하면서 우리 유가족들을 또 많이 멀리서나마 또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정신없고 뭐 마음 아프고 또 힘든 연말인데 여러분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12월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